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늘 목이 마른 순간이 있습니다. 이 수익을 어떻게 해야 볼 수 있을까? 정보에 목이 마르고 종목에 목이 마르죠. 그럴 때 참지 마세요, 여러분. 조금만 참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토요일에 머니왕 3부에서 우리 좋은 정보 위원께서 다 알려주실 테니까요. 여러분 그 갈증 해소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붕 뚫고 하이킥이에요. 이 코스피가 3,300이라는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되면서 이제는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이 시대를 맞이해야 하는가. 여러분 혹시 전략들 많이 채워가고 계신가요? 사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사실상 좀 공식화하는 발언이 나오게 되니까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경제에 미칠 부담을 좀 우려하게 되면서 좀 조율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긴 합니다. 금리라는 이슈는 과연 어떻게 반응이 될 것인지,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지수는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지 등등 여러분 세부 전략들 필요한 순간 과연 어떤 종목을 담는 것이 가장 안전한 투자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내가 가진 종목에 대한 대응 방법이 좀 불안하다 혹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쪽으로 전화나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 02786-1022번, 02786-1023번 두 대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013-3366-8288번이니까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많이 문자도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오늘 도와주세요 머니맨이라고 외치면 머니맨 좋은정보위원께서 아주 친절하게 알려주실 예정입니다. 노란톡도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샵 0988번으로 좋은 정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 링크 안내 도와드릴 거고요. 이쪽에 QR코드도 보이고 있으시죠? 휴대폰 여시고 카메라 켜신 다음에 딱 갖다 대시면 해당 링크로 바로 연결되니까요. 이 방법으로도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료 방송 또한 열려져 있는데요. 오늘 주제를 보니까 7월을 뜨겁게 달굴 황금주라고 또 정해 오셨습니다. 그렇네요. 이제 또 7월이 다가오고 있죠. 7월은 우리가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좀 내면 좋을지 그 주제 여러분 열려져 있으니까요. 이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고 무료 방송까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의 머니맨 좋은 정보 위원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정말 나를 구출해줄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시죠? 망토 휘날리며 오늘도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머니맨 좋은정보위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 시청자는 늘 목말라요. 네. 예, 그래서 오늘도 정말 좋은 정보들 부탁드리고요. 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에 뵙겠습니다. 물론 어젯밤에도 AI 대결에서 나와서 여러분들 찾아뵀는데요. 우리 토요일 날은 이제 딱 일주일에 이제 한 번 오는 시간이었는데 오늘 저와 함께 하시면서 투자에 좋은 팁 얻어가시고요. 꼭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아요. 성투는 늘 우리들의 꿈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시장 상황부터 좀 빠르게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번 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보지 않은 길들이 열렸어요. 코스피의 3,300이라든지 코스닥이 이제 천선을 계속해서 붙여갈 수 있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진 상황에 진입을 했다라고 보여질 수 있었는데요. 위원님, 네. 이렇게 잘 가고 있는 지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잘 보고 있죠. 예. 예. 제가 이제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방송에서 6월 달은 상당히 장이 좋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무방 주제도 썸머 랠리 그런 것을 이제 늘 뭐 얘기합니다만 7월 뜨겁게 달군다고 그랬잖아요. 이 흐름은 저는 7월까지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또 한 번 기회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일단 오늘 이제 토요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 한번 리뷰를 잠깐 해보고, 리뷰는 또 두 가지. 하나는 지수하고 종목. 그 다음에 이제 또 세 번째는 여러분들 가장 궁금하시면 과연 다음 주 우리가 어떤 섹터에 관심을 두어야 될 것인가. 예, 그런 꼭지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지수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미 제가 가보자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일간 차트 역시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자, 주봉을 보셔도 이 코스피인데요. 주봉도 역시 살아서 움직이고 윗방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상승 채널을 가져가고 있고, 제가 6월달 장은 좋다는 것이 왜 그러냐면 지금 양봉이 지금 8개째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난 5월까지만 하더라도 상승의 클라이막스 같은 신호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러니 6월달도 좋다. 그럼 왜 7월달까지 좋으냐라고 보게 되면은 이것이 또 한 번 어차피 좀 이제 다음 주부터 거래일이 3일 남았잖아요. 약간 숨고르게 또는 스테이 횡보하면은 그다음부터는 또 7월달을 위한 숨고리가 될 거예요. 그럼 7월달도 굉장히 좋게 봅니다. 그런데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저는 바로 코스닥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코스닥 일간 차트를 보세요. 물론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조금 누르니까 뭐 코스닥도 지금 이거 안 좋은 거 아니야? 그렇지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요, 딱 하나 보는 바로미터가 있어요. 뭐냐면 그 코스닥은 성장주 종목들이 많이 포진돼 있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10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스닥이 갈고 코스닥이 가는 이유는 10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이 1.75%까지 갔다가 지금 1.5%대 이하에서 계속 횡보하고 안정된 하향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성장주가 좋겠죠. 그래서 코스닥도 역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6월달 양봉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5월달 마감하고 나서 6월달에 양봉이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우리 예측들의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수 여전히 코스닥은 천스닥 시대를 유지하고 있고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렇게 요약드릴 수 있겠네요. 네, 또 방금 전에 성장주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 한 주도 성장주들이 좀 잘 나갔었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물론이죠. 자, 이제 성장주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코스피가 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1등 공신이 삼성전자일까요? 아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잘하시네요. 예. 삼성전자가 아니고 소프트웨어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면은 패러다임 시프트를 가져올 때 소프트웨어 쪽 그것이 항상 주도주가 돼요. 2013년도 그렇고 지금이 바로 그런 구간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장주가 역시 네이버하고 카카오입니다. 그래서 네이버하고 카카오하고 시총 3, 4위를 다투면서 신고가 랠리를 하기 때문에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돌파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네이버가 상장주니까 뭐 카카오도 있지만 네이버 차트를 보실까요? 이렇게 칠때 저도 여기서 깜짝 놀랐습니다. 8% 이상 급등 나올 때. 지금 다시 숨고리가 일어나고 있지만 여러분들 보세요. 그때 우리 제가 방송 나와서 다 프로에서 이렇게 올랐는데 깜짝 놀랐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 매수할 것이냐? 저는 매수 안 한다고 그랬어요.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매수한다면 한때 푸셔서 매수를 하시라 그런 말씀을 보신 분들 기억이 날 겁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네이버가 소프트웨어에서 대장으로 가고 있다. 그럼 또 바이오에서는 어떠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작년에 여러분 여의도 주식왕에서 600%의 사나이라고 했던 게 바로 알테오젠입니다. 이때 600%가 넘게 나왔고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최근에 연기금 매수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저점 대비 25%가 올랐어요. 자, 주봉을 보게 바이오거든요. 지금 주봉도 보게 되면 역시 적산별을 만들고 있다. 이게 다 성장주의 현 주소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또 슈마시스가 있는데 이것은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급등이 나왔죠. 이것 지금 여기서 추격하는 건 좀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그래도 주봉으로 보면 멋지게 상승각을 세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이제 제가 좋아하는 2차 전지에서 대장 양극재에서 뭐 작년에 크게 수익 냈던 종목이 바로 우리가 에코프리미엄인데 이것도 신압으로 사상 최고치를 또 한번 돌파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다 성장주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들이 부담된다면 SKI 테크놀로지 같은 거 이것도 황미계에서 포착해서 멋지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또 이제 반도체 분야에서 반도체가 별로 안 좋았잖아요. 그런데 SNS 같은 경우가 이렇게 횡보하다가 딱 11% 나서면서
뭔가 새롭게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것도 이제 IT 쪽도 서서히 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따 말씀드렸지만은 코스닥 신규주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게 어제 아모센스가 상장을 했어요. AI 그런 어떤 그 솔루션 제공하고 전장 그 솔루션 제공하는 회사인데 이것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 상한가 간 배경은 여러분들 제가 방송 시간이 안 되니까 왜 이런 종목들이 상한가를 잡느냐. 우리는 상한가 포착했습니다. 12,000원대부터. 실제 저거 함께 하시는 분들. 그래서 어제 상한가를 멋지게 뽑았는데요.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피플바이웨이에서 이런 종목들이 상승할 수 없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코스닥 그 신규주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이런 종목들을 과연 어떻게 포착했느냐. 이따 무방에서 여러분 그 비법 전수해 드릴게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성장주 랠리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장주 랠리는 지속되고 있다. 그렇다면 관심을 계속해서 담아봐도 될까요? 다음 주의 전략도 궁금해집니다, 의원님. 네. 아까 이제 그 아모센스가 상한가 같다. 그러니까 시장 패를 볼 때, 아하, 신규 상장주에서 뭐가 치고 나가는 것들이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상징적 의미라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전히 신규 상장주 별로 재미가 없었죠.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제 신규 상장주도 그동안 가격과 기간주를 충분히 거쳤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번 주부터 다음 주부터는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 신규 상장주를 보셔야 되겠고 두 번째는 이제 경기 민감률도 보셔야 돼요. 자, S&P 500의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어젯밤에 오늘 새벽에 끝난 다우가 또 한번 급등이 일어났거든요. 나스닥 약간 이렇게 숨고르게 했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 시간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뭐냐. 어떤 그 양분법적 논리. 야, 성장주냐 가치주냐. 대세장에서 결국 로테이션 양세예요. 그러니까 덜 오르는 종목들을 매수해야 되는데 바로 그런 게 경기 민감주에 그런 종목들이 많이 포착이 되더라고요. 황미끼를 돌려보니까. 예, 그런 것들 보시고 또 하나는 이제 성장주에서 못 간 섹터가 올랐다 숨고르게 가는 게 5G도 있어요. 예, 그런 것도 함께 보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키 맞추기가 예상되는 부분도 있고 또 종목 로테이션도 있기 때문에 매번 여러분이 장 상황을 잘 살펴보셔가면서 전략 대응 수정과 또 이렇게 새롭게 수립해보는 과정들이 필요해 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때 어려울 때는 우리가 도움을 찾을 수 있어요. 머니맨에게. 왜냐면 머니맨에겐 막강한 무기 황매끼가 있거든요. 자, 황매끼가 포착했었던 이번 한 주 또 열일했던 종목들을 포착했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위원님, 네. 어떤 종목들이 좀 눈에 띄던가요? 네. 참 이게 개인 투자들 굉장히 힘든 구간이 아닌가 해요. 맞아요. 왜냐하면 제 지수는 사상 최고치 늘 때리죠. 매스컴에서. 또 뭐 코스닥 천스닥 시대라고 그러죠. 근데 요즘 장이 얼마나 까다롭냐면요. 제가 황미끼는 이제 저점을 잡는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 황미끼를 검색해 보면요. 음봉 3개 이상 나오는 거. 그것도 이제 제가 압축해서 음봉하는 건데 보통 50개에서 100개 나옵니다. 그러니까 장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분들이 느끼는 체감 지수는 따로국밥이다. 그러니까 지수 따로, 머리 따로국밥이다. 왜 그러냐? 보세요. 최근에 예를 들어서 다 아시겠지만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 그런 관련 종목들이 쫙 치고 또 갔죠? 그거 따라잡겠습니까? 저는 못 따라잡습니다. 저점에 잡으신 분들이 또 위너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가죠. 또 일부 툭툭 뭐 대선 관련주들 눌렀다 툭툭 가죠. 야, 그런 것들을 따라잡기란 많이 올랐을 때 상당히 어려워요. 그럼 우리가 딱 하나의 내가 어떤 매매하는 그 기준을 적으셔야 돼요. 뭘까요? 펀더멘털이 되는 종목을 저점에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추격 매수하는 것이 아니고 저점에 잡으면 수익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또 황미끼는 몇 종목을 해야 됐습니다. 지금부터 하나 보세요. 첫 번째는 동방아그로입니다. 동방아그로 같은 경우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상승이 일어났죠. 근데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이럴 때, 야, 내가 저 종목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바보 같고 따라 붙는단 말이에요. 그 결과는 어떻죠? 다음에 이렇게 눌러주죠. 그러면 이렇게 한테 부셨다가 눌린 목에서 쫙 패를 보는 겁니다. 보면서 양선, 음선. 이 황미끼의 전략 5에서 나오는 건데 기가 막히게 잡죠. 그 다음에 그 다음날 이거 하루에 20% 가까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2%나 시가 대비 올랐다. 이게 바로 황미끼가 포착한 맥점이 되겠고요. 바로 당일날이죠. 그 다음에는 이것도 이제 전략 1에 나오는 건데 보세요. 이지라는 그 종목입니다. 이평선 밀집에서 여기서 딱 보고 나서 세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추세를 전환 시그널이에요. 그럼 이때 추격하시는 게 아니고요.
한 템포 쉬었다가 눌리면서 음설해서 멋지게 포착하니까 이것도 저점, 여기서 시가 대비, 황미끼 시가입니다. 뭐 저점 그런 게 아니에요. 시가 대비 무려 19%나 올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해상DS, 차량 반도체, 그러니까 리드 프레임에서 탑픽, 이건 제가 만원대부터 되게 좋아했던 종목입니다. 옛날부터 했는데, 뭐 그건 지났을 거고, 최근에 황미끼 포착한 게 보세요. 역시 이 음선 공략이었죠. 이평선 밀집에서 딱 음선 공략하다 보니까 이것도 15%나 급등이 나왔다. 그 다음에 또 셀리드, 요것도 이제 셀리드는 제가 완전 여기서 저점에 포착해서 황미끼가 270% 대박을 낸 종목인데, 최근에 보게 되면 이것도 양선 다음에 음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많이 올랐을 때 따라잡지 않고 저점 잡으니까 이것도 15% 정도 급등이 나왔다. 이게 바로 이번 주 황미끼가, 또 기타 많이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맥점을 잡았던 황미끼의 그런 수익이 되겠습니다. 와, 엄청나네요. 뭐 동방아우로도 그렇고 마지막으로 설명해 주신 셀리드까지 어마어마한 종목들, 황미끼가 그동안 저점에서 참 잘 잡았었던 전력들 체크하셨습니다. 그러면 황미끼가 대체 뭐길래 이렇게 잘 잡는 거지? 궁금하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물론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황미끼가 무엇인지 잠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조은정 의원님, 네. 황미끼란 무엇일까요? 황미끼 아시면 많이 아실 겁니다. 근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황미끼는 진짜 여러분들 계좌 수익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제가 가만 보면은 많이 오르는 종목들, 몇천 원짜리 쭉쭉쭉 올라오고 그런 것들, 그거 못 잡았다고 너무 서운하지 마세요. 일단 주식 투자에서 그런 종목들 잘못 따라갔다가는 낭패복이 있습니다. 고점에서. 다만 일단 우리 그 워렌 버핏 그 투자의 현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투자의 제일 덕목은 뭐냐? 잃지 않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내용 있는 종목들을 저점이 잡는 거예요. 특히 이따 무방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직장인 특집입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 자, 몇천 원짜리 이미 많이 올랐을 때 따라잡아서 수익 많이 나시나요? 장중 시세 보면서? 아니에요. 황미끼는 뭐냐? 장이 끝나면 내일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의 저점 맥점 아까 다 보셨잖아요. 저점 맥점을 가장 쉽게 포착해내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제가 지난번 계속 말씀드렸죠. 기술적 분석에서 캔들, 거래량, 이동평균선, 거기에다가 오늘 말씀드린 스타캐스틱 보조지표 하나 얹고 거기에다 그랜빌 법칙, 그것만 가미하면은 다 누구나 편하게 수익 낼 수 있다. 그게 바로 황미끼다.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황미끼가 무엇인지는 이제 제대로 알 것 같습니다. 황금 맥점 추적기인데 관련해서 그렇다면 우리도 그 황미끼가 바라보는 그 차트 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석들, 기법들 한 번씩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위원님, 오늘은 네. 우리가 어떤 부분들 좀 한번 숙지를 해볼까요? 예, 오늘은 이제 우리가 그래서 캔들부터 쫙 기초부터 다 왔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오늘은 기술적 분석의 거의 종결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래요? 네. 근데 보조지표를 오늘 말씀드릴 텐데 보조지표가 수없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이제 그 투자하는 입장에 따라서 다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딱 하나 보는 보조지표, 황미끼 잡는 게 뭐라고 그랬죠? 황금 바로 맥점. 스타캐스틱. 아, 스타캐스틱.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그 종결편으로서 보조지표 설명드릴게요. 보조지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는 뭐냐면은 추세 달러표, 변동수 지표 두 개가 있는데, 추세 지표는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제 차트를 보면 굉장히 심플합니다. 자, 뭐 있었죠? 맨 위에 일단 이제 제가 설명했지만 나와 있는 게 스타캐스틱.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보면은 볼린저 밴드예요. 그 주가의 변동폭에 따라서 수축과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응축과 확장을 거듭하면서 거기서 맥점 잡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볼린저 밴드가 추세 지표라 볼 수 있고, 그게 좀 MACD라든가 CCI, TSI 여러 개 있는데 단순화시키십시오. 저는 이런 거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역시 탄력성, 그 다음에 변동성 지표, 그게 바로 스타캐스틱인데 이 기준점이 바로 오실레이터입니다. 그래서 오실레이터에서 이게 스타캐스틱, 뭐 RSI, 그 다음에 DMI가 있는데 거의 개념은 대동소이예요. 그냥 머리 좋은 사람이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되고, 딱 스타캐스틱 하나만 보게 되면 변곡점 포착하는 데는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스타캐스틱한 게 뭐냐? 현재 주가가 해당 기간 동안에 주가 범위적 과연 어느 위치에 들어있느냐, 예, 그것을 분석해서 향후 주가가 어떤 방향으로 흐를 것인지 그걸 예측하는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가가 상승 추세에 있을 때 종가는 최고가 부근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하락 추세에 있을 때는 종가는 최저가 부근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 하나의 참고로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결국 최근 주가 변동폭과 그 다음에 당일 종가 관계를 통해서 지표를 분석하는 것이다. 좀 어렵죠? 이렇게 제가 이거 보내드렸더니 우리 PD님께서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이해하세요. 네. 그리고 이 계산 방법은 이거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바로바로 뭐 MTS나 HS 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계산한 방법은 이거 또 골치 아프게 시간도 없는데 머리 나쁜 저도 이게 이해하기 힘들으니까 넘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해석이 중요해요. 해석이 중요한데 아까 제가 오실레이트를 말씀드렸잖아요. 오실레이트가 20 범위 아래로 하락 시 매수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통 우리가 그 과열돼 있는 종목들 장대 양봉, 적산병, 돌파 양봉 그거 나오면 막 흥분하죠. 그때는 바로 80 이상인 때가 많아요. 이때는 매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개인들이 힘들게 매매하시는 게 뭐냐면 많이 올랐을 때 그런 심리적인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걸 유혹을 못 견디고 추격 매수하는데 스타캐스가 그 반대죠? 많이 도움 되셨습니까? 그리고 또 퍼센트 K선과 퍼센트 D선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골든 크로스 또는 뭐 또 대도 크로스 들어보시잖아요. 이평선은 거의 비슷한 거 보시면 돼요. 퍼센트 K가 퍼센트 D를 뚫었을 때 그것을 골든 크로스 보시면 돼요. 그때 매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다 쓰는 거 디버전스 또는 다이버전스라고 그러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가는 이전 고점 돌파 후 새로운 고점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 고점 아래에서 되돌려질 때 추세 전환이 임박했으면 알 수 있다. 그래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있고 하락 다이버전스가 있는데 이것도 설명은 오래 걸려요. 근데 이것은 뭐 제가 이제 그 시간 날 때마다 다음에 이제 차트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신지가 있습니다. 신지가 뭐냐면은 횡보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승력이 횡보하면서 윗방이 됐던 아랫방이 됐던 변화를 줄 그런 것들을 암시하는 거다. 신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페일러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85 이상에서 이제 이런 것들은 페일러는 뭐냐면은 80 이상에서 주가가 꺾여야 되는데 꺾이지 않고 또 차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모멘텀이 된다든가 막 그럴 때 차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려야 되는데 반대로 오르니까 내리는 것의 실패가 바로 페일러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기존 추세가 더욱 강화되는 신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 정도 이해하시고 세부적인 것은 제가 또 기법 강의를 다음에 시간 됐으면 해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오늘은 보조지표 이야기 나눠봤는 스토캐스틱이었습니다. 근데 확실히 영어도 많고 숫자도 많고 어려운 부분도 많은데 관련해서 여러분이 이해하시라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흐름들 좀 짚어보시면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 한번 대입해서 살펴보시는 것도 오늘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랄게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황래기와 함께 살펴봤고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고민되는 종목들 저희가 해결하러 돌아오겠습니다. 전화 문자 많이 주세요. Money. Counseling. 자, 02786-1022번, 01786-1023번 두 대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전화 주셔도 좋고요. 문자로도 가능해요. 0133366-8288번이니까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화부터 받아보도록 할까요? 자, 지금 연결이 됐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포스코인데요. 포스코, 예? 네, 네. 좀 더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궁금해서요. 매수가가 어느 정도 되실까요? 34만 천 원에 매수했거든요. 네. 비중은 30%. 30%. 네. 근데 더 사도 괜찮은가가 가장 궁금하세요? 네네. 지금도 나쁘지는 않은데 더 살까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의 성장성, 앞으로의 비전을 더 좋게 보시는 건가 봐요. 네네.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머니맨께 한번 요청을 해보도록 할게요. 도와줘요 머니맨이라고 외쳐주실까요?
도와줘요, 머니맨. 도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참 이게 이제 머니맨, 네, 머니와 3죠. 여기에 출연하면서 제가 모자란 것도 많지만 우리 그 또 팬들의 많은 그 응원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좋으시고. 네. 왜냐면 이 지금 이제 도와줘요, 머니맨 이걸 통해서 저한테 네. 아주 그냥 저를 신뢰하시고 또 이제 한 가족이 되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네. 참 수준도 높으시고 참 좋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우리 시청자님 포스코를 네. 34만 원 정도 언제 사셨어요? 한 3주 정도 됐나요? 3주? 네. 그러면 매수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저점 역시 매수를 잘하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이제 이번 주, 그냥 다음 주 유망 네. 세터로 말씀드렸던 게 뭐죠? 바로 경기 민감주가 포함되죠. 예. 포스코도 그런 종목이라 볼 수 있어요. 포스코는 잘 아시겠지만 포스코 케미칼을 통해서 2차 전지, 거기에서 신성장 동력을 갖추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그 원래 고유의 그러니까 본업인 철강, 그 제철을 통해서 이제 캐시카우가 확보되고 있는 그런 회사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그런데 네. 그래서 이제 양수ገብ작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아주 왜 그 시점을 잘 잡으셨냐면 바닥권에 잡으셨어요. 바닥권에서. 네. 그러니까 보통 제가 기억을 똑똑히 합니다. 삼성전자 개인투자들이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이 언제냐면은 그때가 96,800원이니까 고점에서 1조 8천에 샀거든요. 많이 회자가 되면서 이제 내가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은 바보 같고 그때 매수를 하셨어요. 맞죠? 네. 기억하시죠? 네. 그게 꼭지였거든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 진짜 잘하셨던 게 뭐냐면 이때 5월 달만 하더라도 야, 성장주는 아니야. 진짜 그랬습니다. 저는 외롭게 성장주를 외쳤던 전문가예요. 그 논리. 예. 그런데 지금은 잘 잡으신 게 뭐냐면 아까 경기 민감주가 다시 한번 로테이션 장사라면 갈 가능성이 있어요. 어찌됐든 이평선 밀집 구간에서 전저점만 훼손하지 않으면 윗방향으로 방향을 틀 겁니다. 다우도 괜찮았고요. 또 주봉을 보셔도 이것은 자 상승은 장악해놨어요. 이제 전저점을 훼손할 것이냐? 저 그렇게 안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수익권이시고 다만 비중에서 한 종목당 30%를 가져가는 것은 저는 이렇게 바람직하다가 않게 봐요. 그러니까 맥시멈 30%는 괜찮은데 여기 이 종목이 아주 길게 보시다면 괜찮은데 출매는 하지 마시고요. 다만 제가 이제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가 또 매도하는 그 타이밍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대략 한 38만 원, 38만 원대 이 꺾인 자리거든요. 38, 9만 원대는 볼만 하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한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이 좋다. 38만 원 가면 또 저점 대비 한 20% 이상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대형주들은요. 항상 우리가 얼마 전에 트레이드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뭐냐면 고점에서 일정으로 수익 실현하고 내렸을 때 물량을 좀 늘려서 매수하시면 지금 이런 자리처럼 우리 시장에 매수하시는 이 자리처럼 그러면 수익을 더 극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결론. 비중을 30% 이상 가는 저 개인적으로 썩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30%에서 국한하시고요. 네? 근데 워낙 좋으시면 더 해도 되는데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 다음에 한 38만 원대 거기서 39만 원대 맥시멈이면 거기서 일정 부분 수익 실현하는 전략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손절은 필요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꼭 수익 네. 많이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수익권이기 때문에 행복한 통화를 또 마칠 수가 있었네요. 이어서 다음 전화도 빠르게 받아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연결 잘 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종목 고민 도와드릴게요. 어떤 종목이실까요? 예, 코론 글로벌이요. 코오롱 글로벌. 매수가와 비중도 알려주세요. 25,200원에 40%입니다. 25,200원에 40%. 예. 지금 약손실권인데 혹시 최근에 올랐을 때 들어가신 걸까요? 예. 어떤 점 때문에 들어가셨어요? 이거 회사도 경고하고 좋다 해가지고 들어가 봤죠. 회사도 좋고 견고한데 현재 지금 매수가 라인을 내려가게 되면서 고민이 되신 거군요. 예. 앞으로의 움직임 궁금하신 것으로 저희가 접수 도와드릴게요. 도와줘요, 네. 머니맨이라고 외쳐주세요. 머니맨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아, 목소리가 감사합니다. 굉장히 우렁차십니다. 네, 아, 예. 꼭 성공 투자하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응원해 드릴게요. 예, 예, 일단 예,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경우는 우리 예. 그 시장님께서 높게 잡으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매수가에서 약간 내렸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왜냐하면 이 회사 PER이요. 아까 그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저평가예요. 6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레벨업 될, 그 밸류션 보면은 레벨업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차트를 통해서 진단에 대해 올릴게요. 자, 예. 이게 이제 코오롱 글로벌의 바로 차트입니다. 이때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죠? 예, 이쪽에서. 예, 예. 그러니까 저 같아도 매수할 그런 자리예요. 다만 이제 내렸고 이제 보면은 아까 말 테마주 개별 종목 그런 것들이 가니까 이렇게 가치주들이 조금 내렸거든요. 근데 예. 이 자리를 보시게 되면 상당히 좋아요. 이게 뭐냐면은 하락 구간에서 조정 구간에서 역전된 망치가 나오면 그때 우리 기법에서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자리네요. 그러면 상승 전환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볼린저 밴드 23,500원만 훼손하지 않으면 물론 60일선 또 살짝 또 내릴 수도 있어요. 여전히 이것은 그냥 횡보하다가 윗바위로 틀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주간 차트인데요. 양 음양하면서 지난주 음선이 나왔거든요. 근데 음선에서 장대 음선도 아니고 거래가 많지도 않아요. 그러면 역시 그냥 머무는, 그러니까 이렇게 기간 조정 정도로 가는 음선 정도로 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냥 정고점 돌파를 잘 관찰하세요. 그럼 매수가가 이제 25,200원 시점 되시니까 25,500원이 정고점이에요. 여기를 돌파한다면 그 다음 자리는 27,000원대입니다. 그러니까 27,000원대 되면은 한 10% 정도 수익 낼 수 있잖아요. 27,500원, 27,000원대. 거기서 예. 한번 수익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이 이제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 황금성이 적어요. 지금 거래량이 한 뭐 48,000주밖에 안 돼서 황금성이 적으니까 일단 이제 올라갔을 때 일정 부분 비중 축소하시고 좀 황금성이 뛰어난 유동성이 풍부한 그런 종목들도 매수하시는 게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드네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예. 전화 주셔서 고맙고요. 꼭꼭 예. 큰 수익 얻으시길 바랄게요. 아, 예, 고맙습니다. 네, 힘 많이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잠시 상담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자, 이제부터는요, 황매기의 시선을 조금 배워볼 시간입니다. 황매기의 시선을 통해서 좋은 종목을 잘 잡는 방법들 꼭 여러분 담아보세요. 잠시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머니왕을 떴습니다. 주식 걱정에 주말이 없으신 분들을 위한 머니왕 1, 2, 3. 박준섭의 불꽃 매매 기법과 하델 툴테마 완벽 정리 머니왕 1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수익 강의 위클리 이코노미 머니왕 2부. 도와줘요 황매기 종목 상담부터 황매기 포착 종목까지 머니왕 3부. 주식 정보의 모든 것 머니왕에서. Moneyman. Moneyman. 황매기의 시선을 통해서 좋은 종목을 잘 발굴하는 방법 지금부터 하나씩 체득해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좋은 정보 위원님. 네, 나와 오늘도 있습니다. 나와 계시네요. 네. 네. 좋습니다. 오늘도 뒤에 후광이 막 비치고 있는데 궁금해요. 오늘은 어떤 내용 좀 볼까요? 네. 일단 저는 이제 항상 투자자 입장에서 모든 걸 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제가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봤거든요. 괜히 남의 귀동냥 하면서 잘못 따라가서 낭패도 보고 또 이렇게 많이 오르는 종목들 그 유혹에 못 견뎌서 매수해서 실패도 많이 보고 여러 차례 그런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주식 투자에서 시점이 똑같습니다. 누구나. 어떻게 하면 수익이 낼 수 있을까? 녹록지 않죠. 그런데 답이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심플합니다. 내용 있는 종목들을 마음을 다스리면서 저점이 잡아라. 그게 하려는 게 뭐가 있죠? 바로 황미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 이제 황미끼의 코너인데 항상 이 전문가는 수익률로 얘기해야 됩니다. 이미 많이 오른 종목들을 막 자꾸 여러분들 PR 하면은 그때 막 모이고 그럽니다. 이미 지난 다음에. 황미끼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많이 오른 종목을 잡는 게 아니고 내용 있는 저점이 잡는데 지금 이 시간부터 제가 몇 종목을 말씀드릴 테니까 시청자 여러분께서 그냥 흐르는 걸 보지 마시고 주인공이 되셔가지고 내가 저 시점에서 이런 종목들을 공략하면 수익이 날까 손해가 날까 그걸 지금부터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TNL 바이오팹입니다. TNL 바이오팹은 황미끼가 포착한 게 바로 3월 3일입니다. 이 음선 나왔을 때. 자, 보세요. 이렇게 주가가 상승한 다음에 이렇게 계속 횡보를 하죠. 이게 소위 말해서 상승 에너지를 비축한다고 그래요. 한 다음에 이럴 때 대부분 개인 투자들은 어떻습니까? 지루해. 아니야. 높은 거 따라가야 돼. 여기 수익 났을 때 따라가죠. 제가 지금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따 제가 무방에서 그 이유를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고독하게 황미끼 이때 포착합니다. 그리고 또 시장 흐름과 관련해서 바이오는 그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외로우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무려 얼만큼 올랐느냐? 200% 가까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200%를 다 먹는다는 게 아니고 이 시점에서 여러분께서 매수했을 때 과연 리스크 요인이 클까요? 아니면 기회인이 클까요? 판단이 여러분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황미끼입니다. 자, 두 번째 또 보시게 되면은 바로 슈스틸이 있습니다. 슈스틸 같은 경우도 이건 언제 잡았냐면 3월 17일이 되겠습니다. 이 중수쯤 되겠죠. 이것도 역시 상승한 다음에 계속 횡보하면서 이평선에 밀집되어 있죠. 이게 이평선 밀집해서 그 다음에 이때부터 조금 횡보하다가 탁 치고 가고 또 한 번 여기서 눌렀다가 탁 치고 가고 3초 정도 전에 N자 파동이 나오면서 이것은 무려 111%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 아까 봤을 때 5월달 아까 포스코를 말씀드렸죠. 이럴 때 어떤 분이 저하고 함께 하시면 어떤 말씀 하시냐면 이렇게 많이 오르니까 어떤 말씀 하시냐. 우리도 좀 이게 경기 명암주 철강주 좀 포착해요. 매도할 거에서 하라고 그럽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내려버리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렇게 눌렀을 때 잡는 게 답이다. 그러니까 참 제가 하면서 아쉬운 게 바로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연제약을 보시겠습니다. 그 이연제약 같은 경우는 역시 3월 달이네요. 3월 19일이면 상승 몇시 눌림이었죠. 눈물이 여기서 좀 눌리고 횡보하다가 여기서 한번 딱 각을 세우고 그 다음에 또 한번 횡보하다가 여기서 또 한번 급등이 나오고 여기서 눌리면서 또 급등이 나오고 자 보세요. 시점 여기서 암시하는 게 있죠. 아하 역시 음선 공략해 내가 수익이 나는구나. 바로 그겁니다. 황미끼는요. 양선 나올 때 장대 양선 따라가는 건 1도 없습니다. 그런데 시청자분들은 보통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런 종목들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것과 반대편에 쓰는 게 황미끼다.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자, 보성파워텍 최근에 좀 핫했죠. 근데 황미끼는 먼저 포착했습니다. 언제냐? 3월 19일입니다. 이것도 거의 비슷하죠. 횡보하다가 이제 요즘 최고 이제 오른 것들이 뭐 때문에 올랐냐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바로 SML 때문에 올랐죠. 뭐 두산중공업이라든가 그런 것들 다 우진 같은 거 올랐다. 근데 황미끼를 먼저 잡았다. 그 다음에 또 P&H 테크를 말씀드리면 이것은 참 진짜 여러분들 자, 펀더멘탈 대비 저점 있는 종목을 잡자고 그랬죠. 이때 이것이 코넥스 신규 성장했는데 펀더멘탈은 변한 거 하나도 없었어요. 주가가 이렇게 반토막, 3분의 1 토막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때 주워 담지 않고 뭐합니까? 하나 또 예를 들어드릴까요? 내리니까요. 조금에서 조금 내리니까 또 아우성입니다. 조금 내렸다고. 황미끼는 이때 집중적으로 포착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왜 음선 3개부터 포착되니까 저점에서. 그래서 이것도 12일 만에 무려 160% 상승 이해가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저점 잡은 수익 나는 것을 그 찰나도 우리가 보는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그걸 못 참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또 아주 서프라이즈가 있습니다. 이게 노로 폴딩스 우수인데요. 자,
아까 그 상한가 따라하지 않죠? 아까 우리 저희가 황매끼 잡은 거 보셨죠? 그리고 동방아우로 같은 거 마찬가지고 역시 음선에서 그 다음날 잡았는데 이것도 10일 만에 540%나 시세 대정주가 됐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있는 게 뭐냐면은 두산 EUP입니다. 근데 이것들을 야, 황매끼가 무슨 우선주를 잡아? 그게 아니고 기술적 분석에서 이러한 맥점에서 찾게 되면은 수익이 난다. 그것을 강조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가만히 보세요. 상승한다면 계속 횡보하죠. 이게 소위 말해서 좀 이렇게 좋은 말로 하면은 상승 에너지를 비축한다. 좀 안 좋은 말로는 그 성미가 급하신 개인 투자보다 쫀쫀히 뛴다고 그럽니다. 나가 떨어지라 이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하나 팁을 드릴까요? 이 메이저들, 뭐 세력이랑 좀 좋은데 메이저들은 여러분들 뭐가 이쁘다고 다 먹여드리겠습니까? 그들을 떨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떨구는 작업이에요. 소위 말해서 떨고 놓고 그 다음에 딱 보온 하나 세우죠. 황매끼에서 기가 막히게 포착을 하죠. 5일 만에 무려 상상 뽑으면서 223%나 급등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은 최근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예, 자이언트 스텝이 있습니다.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는 뭐였죠? 예, 메타버스에서 대장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메타버스 대장주인데 자, 여기서 황매끼가 포착해 좀 올라다가 눌렀어요. 이것도 역시 지리한 그런 상승 에너지 비축구간을 거칩니다. 황매끼를 또 여기서 기똥차게 포착해가지고 이것도 불과 며칠 만에 63%나 이렇게 급등했어요. 여기는 뭐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63%나 급등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또 진짜 기가 막힌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KGETS입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종목 굉장히 좋아하는데 실적과 성장성을 갖추면서도 이제 탁 횡보하는 그런 종목들이었거든요. KGETS 뭐 이제 뭐 친환경 그 에너지라든가 폐기물이라든가 또 바이오라든가 다 그런 거 성장주의 융합 테마입니다. 그래서 또 뭐 KG 스틸 그것도 뭐 인수도 했고 제철인가 그러면서 이것이 상당히 좋죠. 황매끼가 포착한 게 이겁니다. 제가 아까 시청자 여러분께 무슨 말씀드렸죠? 주인공이 한번 되셔보라. 주인공 여기서 잡았을 때 어떻습니까? 이렇게 급등이 나오잖아요. 100% 가까이 급등 나왔습니다. 여기서 잡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럭키하다고 저는 봅니다. 자, 여기서 잡으신 분들 수익이 많이 날까요? 위에서 고공인에서 잡는 수익이 많이 날까요? 그거 여러분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역시 황매끼는 저점을 잡는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바로 아까 말씀드린 SKI 테크놀로지입니다. 자,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게 처음에 이제 상장할 때 뭐 이제 뭐 대형주니까 빅히트 엔트라든가 다 그랬죠. 예, 카카오 게임즈라든가 SK 바이오사이언스 이때 막 몰려다녔죠. 이때 이렇게 차차로 무너졌죠. 그 다음엔 어떻게 되냐? 여기서부터 황매끼는 계속 포착을 해 나가면서 최근에 이제 지금 최근에 한 것이 언제냐면은 6월 15일입니다. 그럼 6월 15일 자리를 보시겠습니까? 바로 저점에서 포착해 가지고 이렇게 계단식 상승 파동. 이 종목은요. 연기금이 한 달 넘게 계속 매수를 했습니다. 역시 직장 다니시던 그다음에 또 출액이 많던 적던 이 시점에서 이렇게 주었을 때 매수했으면 수익이 날까요? 손실이 날까요? 얼만큼 수익이 날까? 다음 문제고 잃지 않고 차곡차곡 계좌 수익을 쌓을 수 있겠죠. 이런 비법 이따 무방에 또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 말씀드렸던 바로 엔시스입니다. 예, 엔시스 같은 경우는 아이고 잠깐만 동방아그로가 빠졌네요. 동방아그로를 하게 되면 이거 동방아그로 한번 보세요. 차트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이 맥점 보세요. 아까 동방아그로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이때 따라하지 마시라. 음선 나고 착착 황매끼가 이런 거 포착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음선이 나죠. 이때부터 또 한 번 급등이 나왔을 그 다음날 22%나 아주 급등한 그 예가 되겠습니다. 이게 저점인가요? 고점인가요? 기가 막힌 캔들이 조화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매매하시면 다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황매끼 포착 주목을 말씀드렸던 게 바로 엔시스예요. 엔시스는 2차 전지가 이제 부활 조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SKI 테크놀로지가 상징적으로 신규 상장에서 간다. 그러면 장비 쪽에서 장비 쪽도 갈 것이다. 그게 바로 엔시스다. 머신 장비 업체죠. 그러니까 황매끼와 포착해서 이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시가가 좀 높게 떠서 그렇지
기가 막히죠. 이런 굉장히 정형화된 그런 폼. 그러니까 여기에서 매수해서 얼마까지 급등이 나왔죠. 예, 바로 8.48%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3일 동안 8.48%면 적은가요? 시가에서 매수해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오르는 종목들을 따라가는 것보다도 내 계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 바로 이런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뭐냐? 예, 바로 제 4차 산업혁명 중에서 자율주행차 관련 또 아마존하고 관련, 예, 알렉사 AI 관련 아마존 관련 종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남성입니다. 그래서 남성이 왜 황미기에 포착됐고 앞으로 성장 동력을 어떤 걸 갖추고 있고 잘리는 거죠.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제가 무방을 통해서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 제가 지금 약간 여러분 듣기에 좀 불편할 정도로 계속 강조를 해드리는 게 있어요. 주식에서 수익이 내려면 군중심리, 쏠림이 현상을 극복하라. 쏠림 현상을 극복하셔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외로울 때 잡는 거하고 올랐을 때 여기저기서 몇천 원짜리 올랐을 때 막 잡아서 어떤 차이가 날까요? 특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 편하게 매매하시면서 장중 시세에서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니고 황미끼가 잡아주는 저점 맥점이 있습니다. 다음 주도 황미끼가 포착한 아주 급등 후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또 한번 제가 무방을 통해서 설명드리고 오늘 또 제가 무방을 할 때는 지금 이제 7월 뜨겁게 달굴 황금비는 과연 무엇일까? 그거 시즌으로 남겨놓겠습니다. 다만 그러면서 이제 또 날씨도 더워지는데 제가 여러분께 그동안 수익이 안 나고 힘드셨던 분들 카타르시스가 되도록 또 멋진 아이스 그 커피도 제가 선물로 준비할 거예요. 오늘은 조금 뭐 날씨도 좀 꾸질꾸질하니까 잠시 다른 일 멈추시고 오늘 무방 꼭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 선장과 함께 한 멋지게 수익 내는 거 하여튼 공부하십시다. 네, 좋아요. 사실 오늘 날씨가 좀 흐려 보입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도 맑게 개일 내 수익을 생각하면서 오늘 무방까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신규 공략주는 남성이었는데 가격 전략까지 얻어가실 수 있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놓치지 않으셔야 될 것 같고 또 무방 참여자 중에 추첨을 통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까지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곳 바로 우리 좋은 정보 위원과 함께 할 수 있는 무방인데요. 함께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려요.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 검색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좋은 정보위원회 사진 옆에 보면 방송 중이라는 빨간 버튼이 있습니다. 해당 버튼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꼭 함께 해주시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또 우리 더 이야기 나누고 싶다 하신다면은 노란톡도 열려져 있어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샵 0988번으로 좋은 정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 링크를 안내 바로 도와드릴게요. QR코드로도 참여 가능하십니다. 자, 그리고 좋은정보위원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라고 하니까 제가 마이크를 좀 넘겨드릴게요. 네, 위원님, 오늘은 좀 시간이 여유가 있어요. 네. 그래서 다 빼먹은 게 하나 있어요. 뭘 또 빼먹으셨어요? 예, 아까 아마존에서 상한가 갔잖아요. 그 상한가는 게 우연히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상한가 간 그 비밀,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오늘 제가 기법을 전수해 드릴게요. 상한가를 가는 비밀이요? 우리는 최저점에서 상한가 갔거든요. 과연 그것 좀 어떻게 상한가 갔는지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 방법이 있었군요. 네. 예, 여러분 상한가 가는 방법은 과연 어떤 방법일까요? 역시나 지금 이 무료 방송 통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무료 방송으로 많이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토요일 아침 머니왕 1, 2, 3부와 함께 여러분 이번 주 정리하셨고 다음 주 전략 세워봤는데요. 자, 꼭 무료 방송까지 함께 하셔서 다양한 전략 얻으시고 다음 주에도 성투 크게 하시고 저희 토요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세요.